자, 오늘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도함수 활용해서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크게 세 개의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그 다음 두 번째가 극대극소랑 이제 최대최소를 묶어서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랑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부등식에서의 활용, 방정식의 활용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세 개의 파트 중에서 두 개의 파트가 끝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자,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우리 2차 함수에서 했었어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전체 구간에서,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2차 함수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모양에 따라서 최소값만 갖거나 최대값만 갖거나 둘 중 하나였잖아요. 근데 주어진 조건에서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최소값은 예고, 최대값은 예고 해가지고 양 끝 값까지 함수값을 조사를 해야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였잖아요. 3, 4차 방정식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또 추가가 되겠니?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이런 거를 봐야 되니까 극대값, 극소값 이런 개념까지 추가가 돼야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요렇게 그려진대. 그러면 시작점을 A라고 두고요. 끝점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은 FA라고 쓰면 되고 B에서의 함수값은 FB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존재하니? 이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극값이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얘는 극대값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극소값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지금 시작점, 극점, 극점, 끝점 이렇게 네 개의 점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점을 최대, 제일 밑에 있는 점을 최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위에 있는 점 뭐야? 요거죠. 극대값.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되고 제일 밑에 있는 점은 극소값이라서 요게 최소값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첫 번째 경우예요. 근데 항상 이렇지는 않다는 거야. 항상 이렇지는.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지금 시작점과 끝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극값과 극값 이렇게 네 가지의 점이 또 있어. 그럼 여기서 제일 높은 점이 어디야? 아까는 극대값이 최대였는데 이번에는 요 끝에 있는 점이 최대예요. 그래서 요게 최대고 극소값이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항상 극대값이 최대값이고 극소값이 최소값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함수값들을 다 비교를 해봐라. 뭐 세 번째 경우도 비슷한 내용이겠죠. 시작점이 있고 여기 위에 있는데 여기서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시작점, 제일 위에 있는 게 끝점 해서 모든 값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더라. 요게 그냥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개념 끝이에요. 별거 없죠? 그래서 그냥 결론만 말할게. 결론은 양 끝점 그 다음에 극값을 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꼭 총 4개의 점이겠죠? 양 끝점 2개, 그 다음에 극값이 뭐 2개면은 2개, 1개면 1개 해가지고 극값들을 다 조사를 했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 제일 밑에 있는 게 최소.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자, 그러면 필수 예제 5번으로 바로 넘어와서 예시를 볼게요. 1번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가 자 옆에 써져 있는 거 뭐야? 이거 구간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와 2를 포함하는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먼저 미분을 해서 극값이 어디 있는지를 봐줘야겠지? 그래서 f'x는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하면은 6으로 약분해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는 0 이렇게 써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거고 요거 한번 그려볼게. f'x를.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fx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려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2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양끝값이 마이너스 2부터 2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여기가 끝점이 되네. 그래서 극소값과 끝점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야.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알아야 내가 구할 수 있는 값이 뭔지를 아니까요. 자, 그러면 f-2랑 f-1이랑 f 플러스 2 요 세 개의 점을 다 구해보고 뭐가 최대인지 뭐가 최소인지를 구해봐야겠죠. 그럼 f-2는 계산하는 귀찮으니까 얘가 1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12가 나오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5가 나온대요. 그래서 요 점은 1, 그 다음 요 점은 플러스 12, 이 점은 마이너스 15 엄청 내려가 있겠네. 그래서 최대값이 12가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5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예시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자, fx는 x 4제곱. 이번엔 4차 함수야. 그럼 이 4차 함수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미분. 미분에서 그 값의 위치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오니까 4x로 묶으면 요거 합차로 인수분해 되겠네. 그래서 4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그러면 그 값을 갖는 x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 이렇게 순서대로 그려지니까 양의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면 그때 x축이랑 만나는 점을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증가함수 확인해야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요런 4차 함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그 값이 총 3개가 생기는데 마이너스 1에서 한 번, 0에서 한 번, 플러스 1에서 한 번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때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래.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얘도 이렇게 끊기네.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한 번, 마이너스 1일 때 한 번, 0일 때 한 번, 그 다음에 1일 때 한 번 이렇게 그 각각의 점에서의 함수값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 자, 그럼 계산 각각 해야겠죠? 실제 문제에서는. 근데 그냥 여기 써있으니까 할게요. 마이너스 2일 때는 6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3이고 0일 때는 마이너스 2고 1일 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여기서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은 뭐야? 최소값 마이너스 3. 그 다음 제일 위에 있는 점 요거 6이네. 그래서 최대값 6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순서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필수예제 6번은 최대 최소값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값이 몇이고 최소값이 몇인지가 주어졌을 때 A, B를 구하래. 그럼 얘도 똑같습니다. 순서는 똑같아요. fx는 ax 세제곱 마이너스 6ax 제곱 플러스 b라고 했을 때의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9래요. 자, 구간 봐야겠죠?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럼 뭐부터 해라? 미분 먼저 해라. 그래서 미분 f'x는 3ax 제곱 마이너스 12ax 이렇게 쓰면 3ax로 묶입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4라고 해서 는 0이 되는 x가 0 또는 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 되는데 a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문제에서 주어졌거든요. 그럼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0, 4를 그어줍니다. 그래서 증가감소 확인을 하면 뭐 안 그래도 알겠지만 얘가 극대가 되고 얘가 극소가 될 거라는 거 알지만 그냥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0일 때가 극대값, 그 다음에 4일 때가 극소값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어디야?
얘가 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그 다음에 2일 때 4가 여기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려요. 여기서 이렇게 잘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x값은 마이너스 1일 때랑 0일 때랑 2일 때 이렇게 세 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가 최대일까? f-1 요거 대입해볼까요? 대입하면은 그냥 a, b에 대한 식으로만 나오거든? 근데 상관없어. 어차피 나올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플러스 b라서 마이너스 7a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그냥 플러스 b고요. 2일 때는 8a 마이너스 24a 플러스 b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6a 플러스 b. 자, 생각해봐. 얘는 그냥 플러스 b야. 다. 세 개가 다 플러스 b를 가지고 있어. 근데 a가 양수래. 그럼 마이너스 7a를 더한 게 크겠니? 마이너스 16a를 더한 게 크겠니? 작겠니? 얘가 제일 작겠죠. 그럼 요게 최소가 되는 거고 얘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b일 때가 최대 3. 그 다음에 최소일 때는 마이너스 29 해서 연립하면 a, b 구할 수 있는 거. 자, 미분했나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해서 3을 인수분해하면 뭐랑 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맞죠? 그러면 는 0 해서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1이랑 3 이렇게 두 개다. 그러면 그려서 마이너스 1, 3 했더니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3일 때가 극소값인데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요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지금 구해야 되는 값이 총 4개예요. 아유, 맞네. 그러면 f-2 요거 얼마 나와? a에 대한 식으로 a-2라는데? 얘가 마이너스 되네. 그 다음에 f-1은 a 플러스 5 나오고요. 그 다음에 f3은 27, 27, 27 하면은 a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f4는 a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거가 a 플러스 5 요게 최대값.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a 마이너스 두 개를 더한 게 a 플러스 5,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7인데 요게 10,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돼. 그래서 2a 마이너스 22는 마이너스 12, a는 5 이렇게 나오면 돼. 됐고, 자 이제 활용 2개 남았어요. 활용. 자, 필수예제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9-x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내접하는 한 변이 x축에 있는 직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근데 많이 봤죠? 우리 수상에서도 했었고 중학교 3학년 때 심화 문제로도 많이 풀었었어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먼저 기준점을 하나 잡아줘야 됩니다. 그걸 A로 갈게요. 그럼 A의 좌표를 A, 9-A 제곱이다. 이렇게 놓은 거죠. 근데 이 2차 함수가 축이 요거예요. Y축이에요. 그럼 그 말은 대칭을 이룬다라는 거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길이가 몇이야? 0에서부터 A까지 간 거니까 얘가 A가 되면 얘도 A가 되고 그리고 높이는 뭐랑 같아요? A의 Y좌표랑 같죠? 그래서 9-A 제곱 이렇게 써주면 AB의 길이가 2A가 되고 AD의 길이가 9-A 제곱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활용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범위예요. 범위를 설정하는 거죠. 그 구간을 설정하는 거. 그러면 A가 일단 0이면 돼요? 안 돼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리고 뭐보다 작아야 돼? 얘가 또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3보다는 작은 수여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건 A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요거입니다.
이 범위만 잘 설정을 해주면 이제 활용 문제는 다 풀 수 있고, 뭐 어차피 식 세우는 거야. 그냥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두 개 곱하는 거. 그래서 2a 곱하기 9 마이너스 a 제곱을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18a 이렇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요것만 이제 미분해서 극대값, 극소값 찾아주고 끝점은 어차피 포함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 안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18는 0. a제곱은 3. 그럼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a는 아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루트 3일 때 극대값을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려봐도 여기 플러스 루트 3. 그래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거는 f에다가 루트 3을 대입한 값이 된다. 9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3이요? 이거죠? 여기다 대입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의 세제곱 플러스 18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답은 12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활용 문제 첫 번째. 뒤로 넘겨서 필수예제 8번까지 먼저 설명하고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여기? 시계에서? 8번 먼저 설명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8번은 이번에는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부피. 이것도 많이 해봤을 거야. 그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내 모퉁이를 잘라서 얘네들을 옆면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그래야 돼, 이거.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그럼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뭘 x로 뒀었죠? 이 잘라내는 건 다 똑같이 생긴 거잖아. 그치? 이 4개의 면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4개의 면에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둔 거죠. 그럼 여기도 한 변의 길이가 x가 됩니다. 그러면 x의 범위는 뭘까요? x의 범위가. 자, 얘네들을 x라고 놨어. 그럼 이 한 변의 길이가 30에서 2x를 뺀 게 돼요. 그쵸? 그러면 x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부등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부등식을.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랑 30-2x가 0보다 크다라는 거. 그럼 x는 15보다는 작아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x의 범위가 x는 0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범위도 지금 양쪽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 끝값은 구할 필요가 없고 이제 식만 세우면 돼요. 자, 식 세울 때 보니까 요 길이 얘네도 정사각형이잖아. 그럼 한 변의 길이가 30-2x인 거. 30-2x를 한 변으로 놓는 정사각형의 넓이에다가 높이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곱해준 게 부피가 된다. 부피를 보통 V라고 써서 이렇게 VX라고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이제 미분하면 되는데 전개해서 미분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거 곱미분이니까 곱의 미분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앞에 거 미분하고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더하고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하는데 뒤에 거가 지금 여기 제곱이 있어. 그러면 앞에다가 2를 먼저 곱해주고 곱하기 2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를 미분을 하죠. 그럼 안에 있는 거 상수항 사라지고 마이너스 2만 남아요.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 그래서 30-2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4x 곱하기 30-2x 이렇게 쓰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올 거예요. 계산. 그러면 12x제곱 마이너스 240x 플러스 900 얘가 0이 되는 거. 인수분해하면 12로 묶어서 x-5랑 x-15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얘가 5가 되거나 15가 되거나인데 둘 중에 뭐만 돼요? 아까 15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어. 그치? 그러면 x가 5일 때 극대값을 갖겠네.
그래서 v 5의 값을 구하시오. 5를 대입하면은 20의 제곱이니까 2000. 그래서 최대값은 2000이다.